비핵화 문제는 이제 곧 그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동안에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직결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를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내고 북미가 대화를 해서 관계가 개선되면은 그와 맞춰서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핵 비핵화하고 북미 관계, 북미 수교까지도 가자는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과연 잘 될지, 지난 2년간 소위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를 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제 대한민국 외교의 두 축은 결국은 대북과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대외의 어떤 그 지역 세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첫 번째 북한과는 점점 더 그 군사적 어떤 충돌의 가능성, 대결의 강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세계 전략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드 문제로 중국과는 상당히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고, 일본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전쟁 그 성노예 문제와 관련된 일방적인 합의로 인해서 국민들 내에서도 어떤 그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한반도의 전쟁이 아닌, 군사적 대결이 아닌 협상과 평화를 어떤 그 타협을 통해서 혹은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안정적인 관계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제 그 정책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기존의 2년은 대단히 성공적인 정책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북한이 설사 어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곧바로 어떤 미국의 반격이라든가 혹은 한반도가 전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하는 새로운 어떤 변수, 즉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이 현재 북핵 문제가 더 이상 남북한의 문제가 아닌 세계 전략적인 어떤 그 미중 전략 경쟁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적인 문제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고민은 깊어가는 것이고요. 북한의 셈법도 아마 훨씬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북한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정권의 안정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결국은 비핵화의 어떤 전제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단순히 한국이나 혹은 미국의 개런티만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가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딜레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마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이 프로세스가 가지고 새로이 직면한 어떤 커다란 그 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또 하나 극복해야 될 그런 외교적 난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의 그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져봤자 그거 쓰지 못한다. 소련이 핵을 깔고 머리에 인치 무너졌듯이 결국 북한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핵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남북관계의 급속한 남북관계 변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또 스스로 북한이 잘 살게 함으로써 핵의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북핵의 해결책이지, 제재하고 압박한다고 해결되느냐 하는지,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북핵 용인론에서 비롯되는 발상을 갖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다수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령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남북관계를 우리 정부가 개선을 해서 비핵화 문제를 달성을 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또 평화 시대가 오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의 구상은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의 그 핵 문제, 한반도의 핵 문제는 이미 이게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도 지금 미국 간의 회담을 통해서 현재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달성하고 그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공조라든지 협력 이런 게 더 긴요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미 동맹에 대한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노력들이 보조를 잘 맞춰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미 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조나 협력이 없이는 이것이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에서 북핵에 대한 용인론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북한의 핵 문제를 소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정말 그게 달성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가져봅니다. 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많은 북한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심지어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탈북자를 포함한 그런 관계자들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북한이 핵과 경제력을 동시에 갖는 집단 체제가 됐을 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재앙이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북한과 남한의 군사력은 상호간에 이렇게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왔다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는 정말 그 대응에 대한 수단과 방법이 너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실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군사적으로 부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우리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과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이 세계 제1강국을 표방하는데 과연 핵 없이 세계 제1강국의 어떤 그 모습 혹은 김정은 정권 자신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 비핵화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중 전략 경쟁의 그 차원에서 북한의 핵을 생각한다면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게 해준 것이 아마 가장 미국으로서는 국익에 부합할 거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북한의 핵을 가지고 계속 그 미군의 그 핵전력이라든가 동아시아의 어떤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라든가 혹은 우주 무기의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을 계속 그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비핵화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과연 핵 없는 북한이 자신의 어떤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까? 저는 훨씬 더 아마 북한이 취약해질 거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은 오히려 현상 유지 아니면 적어도 그 핵을 가지고 미군과 그 일본을 계속 붙들어매는 그런 상황을 아마 원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핵을 용인하든 안 하든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 정부를 포함해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의 북핵을 보자는 말씀은 결국은 소위 진보적 이상주의자들이 늘 해왔던 말이기도 합니다. 분단이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될 거다. 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가 있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 장소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군사 전략에 결코 나쁘지 않다. 미국의 진정한 속내는 북한이 계속해서 무장된 상태로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군사 이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전부 다 가정하고 지금 남북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핵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아니냐. 물론 노력은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북핵 문제는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게 귀결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전쟁을 방지하고 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북핵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솔직하게 아직까지 창조적인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핵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